반갑습니다. 도겸입니다. 오늘 엘리자베스 여왕 제2편으로 대운세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원국 분석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대운세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7년 11월 20일 필립공과 결혼하시는데요. 그때가 경인, 대운, 정해, 세운이었습니다. 한번 일단 기록을 해볼게요. 정해, 세운이었습니다. 자, 보면은 요 정은 정관이죠. 예, 우리 경금에서 정은 정관입니다. 그런데 이 정관이 요 천간에 있는 용신, 식신과 정임합을 합니다. 정임합을 했죠. 자, 그렇게 되면 남는 거는 요 평관, 병화와 정관, 정화가 남을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정관, 정화가 들어와서 식신과 정임합을 하니까 사실은 패입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평관과 정관이 또 남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결혼이 그리 축복받지 못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필립공은요, 그리스 왕자였죠. 그 당시 그리스는 독일군이 쳐들어와서요,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된 상태였고요. 그의 누나들은 모두 독일인과 결혼했기에요. 그 당시에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일에 대한 감정이 최악이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자베스 어머니 엘리자베스 보스 라이언은 결혼을 반대하셨고요. 결혼식에도 누나들은 참석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정관, 정화는 들어왔지만은 그 내기한 식신을 합해갔기 때문에 남은 관살 혼잡으로 여왕은 상당히 힘든 한 해였을 겁니다. 자, 외부적인 모습을 봤는데요. 이제 내부적인 모습을 봐볼까요? 해수는, 지지 해수는 식신이죠. 식신 대운의 임목과 합을 해서 식신생재가 됩니다. 그럼 식신생재가 어떻게 될까요? 식신생재가 돼서 결과적으로 내용신 인성을 재극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거죠. 자, 재성이 패일 때는 경제적이 힘들죠. 또 재극인의 모습은 뭡니까? 돈도 힘들었지만은 내가 가진 것도 힘들었다. 실제로요. 영국은 전쟁 직후였으니까요.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배급 쿠폰을 모아서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그 해는 만만치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들 다 지워보고요. 다음은 두 번째 사건은 뭐였느냐? 1948년 여왕의 나이 22살 때 찰스 왕태자가 태어납니다. 이때가 마찬가지로 경인대운 무자세운이었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글씨가 이쁘지 않은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자세운이었는데요. 청간무토는 인성으로, 경금의 인성이겠죠? 인성으로 대운, 경, 비견을 거쳐서 식신으로 가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인성이 비견을 생하고요. 그 비견이 다시 천간에 있는 식신을 생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자시군입니다. 그리고 지지자수는요, 상관으로 인성과 합이 되죠. 인성과 합이 됩니다. 그래서 자진 합이 돼서 상관의 힘이 커지니까요. 자식의 탄생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0년
N공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마찬가지로 경인대운, 경인세운이었습니다. 똑같이 대세운이었네요. 자, 글씨가 좀 안 보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경인대운, 경인세운이었는데요. 천간으로는 경금 비견이 임수 식신을 생하니 역시 자식운이 맞죠? 다음에 지지 임목은, 임목 재성은 용신 인성을 재극인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한 지 5년도 안 되어 아버지 조지의 6세가 사망하면서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당시에 찰스 왕세자와 앵공주에게 많은 애정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1952년 26세 때 기축대운 임진세운이었습니다. 이때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임진세운에 이때는 어떤 일이냐면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왕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천간으로는 임수식신이 들어와서 좋죠? 임수식신은 용신운입니다. 용신이 들어왔으나 인성 기토에 대운에 극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즐거운 상태에서의 여왕 등극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는 그 한 해가요, 조지 6세가 암투병 중에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추정 상속인이었던 엘리자베스는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세운 한번 볼까요? 진토 편인과 축토 정인은 용신운 맞죠? 예, 인성이니까 용신운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냐? 천간은 원인과 배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으로 힘들게 왕을 시작했다는 의미고요. 대운 지지, 세운 지지는 어떤 의미냐? 실제적으로는 왕위를 계승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인성은 내가 가진 것,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받은 건 맞겠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힘든 한 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2부 마지막으로요. 가장 엘리자베스 여왕이 힘들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1992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나이로 66세 때의 일입니다. 자, 을류대운 임신세운이었는데요. 66세시니까요. 요 시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대로 세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데요. 앤드루 왕자 사라 퍼거슨이 별거를 했고요. 앤 공주가 이혼을 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혼생활 폭로 등 정말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사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운 임수는 용신운 맞죠? 그런데 대운 을목의 정제를 만나서요. 식신생제랍니다.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식신생제한 것이 바로 원국의 편관을 생해서 재생살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무슨 의미가 되느냐? 외부적으로는 어려운 난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한 거고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한 해가 됐을 것이었습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는 우리 신금 비견운이죠. 신금 비견이 신진반합을 합니다. 신진반합에서 용신을 묶어놓고 있죠. 또 대운 유금은 겁재입니다. 진유합금이 됩니다.
자, 합이란 것은 기능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묶어버렸습니다. 대운, 세운에서 다 묶어버렸죠? 신진합, 진유합해서 용신을 묶어버립니다. 용신 인성은 내가 가진 것, 내 인덕인데 그것을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운신의 폭이 적었던 그런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이해는 여왕이 가장 좋아하는 거주지 윈저성의 대화재로 막을 내렸는데요.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을까요? 좀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요거까지 분석을 하고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날짜가 1992년 11월 20일이었거든요. 날짜 한번 써보겠습니다. 1992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이때가 임진세운 경자일이었는데요. 이때가 을류대운이었죠. 다시 써보겠습니다. 임신세운이었죠.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세운의 경자일이었습니다. 요건 이제 날짜입니다. 11월 20일 날짜. 경자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 자, 진, 삼합에 식신, 임수가 임묘하게 됩니다. 자, 임묘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식신은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신이 정관을 합해서 편관이 귀하게 됐는데 이게 식신이 이 관을 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정화와 편관 병화가 다 날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꽃이 있죠. 특히 병화의 지지 인목은 병화의 장생지로 불꽃이 장생하는 날입니다. 장생하는 걸 지금 피워준 거죠. 그래서 이 정화의 불꽃과 병화의 불꽃이 장생지를 받아서 재생살, 재생관하고 있는 것이 합쳐져서 아마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상 제2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남은 3편으로 나머지 말년에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의 운에 대해서 대운, 세운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은 전 큰 용기가 되겠죠?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편에서 뵙겠습니다.